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. 네. 어느 곳은 그 중에서도 50%를 못 맞춰서 네. 회원회의도 있고 어느 곳은 넘쳐나서 지금 대기자가 막 기다리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일률적인 기준 때문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 마을의 특징을 살려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야 되고 네. 거기에는 30% 40% 이런 기준은 아예 없어야 된다. 네.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냥 일반 아이들이 100% 와도 그건 맞다. 왜냐하면 사교육에다가 100만 원을 내고 내가 사교육비를 지출하느니 네. 지역아동센터에서 30만 원만 내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네. 그건 가능한 일이거든요. 네. 예.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30% 맞추겠다. 이것도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적극적 조치는 아니라고 봅니다. 너무 행정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네, 것이 아니냐. 그렇죠. 예, 현장에 나와 보시고 네. 현장에서 지역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과 청소년을 네. 받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지를 좀 다시 고민해서 기준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어렵지 않아요. 돈도 안 들어요. 네. 금방 할 수 있어요. 네. 김 의원님은 어떤? 네, 같은 말씀을 네. 들어가는데 네. 또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그 안에 풀어야 될 또 많은 것들이 있어서 네.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하나씩 접근해 나가면서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어쨌든 사실 오랫동안 자본주의 사회에 뭐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이자 폐해이기도 한데 차별받지 않아야 되는데 경제적 어떤 차이에 따라서 그 아이들까지 그런 시선을 받아야 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도록 봅니다. 네. 자,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제 대안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잠시 언급하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네. 의원님 그 지역 아동센터 협의체 구성이 됐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? 어떤가요 지금? 협의체 구성은 뭐 나름대로 잘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.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아동센터를 국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.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.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그런 운영할 만한 건물은 가지고 있을 만한 개인이 없거든요. 네.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국가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의무가 있어요. 그런데 도시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건요, 사실은 이 권력에 가까워요.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줘야 돼요. 그리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기본 인건비를 책임져주고 마을이 자원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기부도 해서 네.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관심도 생기고 네. 그 다음에 보람도 생기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함께 나를 봐주고 있구나 나를 돌봐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낙인이라고 하는 게 생각할 수 없는 네. 여지에 새로운 마을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.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책임도 짓고 않고 해주는 게 뭐냐면 임대료 지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운영비 안에 네. 있는데요. 임대료라고 하는 명목 자체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네가 건물 대 이런 거예요. 네. 이거 굉장히 국가가 사실은 무책임한 방기예요. 자, 의회 차원에서도 뭐 이제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을 텐데 지원 사업이 많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뭐 지원 대책이 뭐 의회 차원에서 있을까요?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발전방안 협의체가 구성됐던 네. 이유가 그거잖아요. 예. 그때 센터가 나가서 네. 하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연합과 그다음에 학계 전문가가 모여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전방안 협의체를 구성을 했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왕 의원님처럼 큰 그림에서는 그러한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에 대한 문제.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.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31억이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죠.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 행감에 이미 이 부분이 예견이 되었던 거죠. 그래서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,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, 그 다음에 시군 우리 담당 공무원들 해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했어요. 네. 구성을 해서 또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의회 대표로 들어가 있는데 네. 그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토론을 해보면서 뭐가 부족한지, 현장의 어려움은 뭔지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고, 또 국비가 어찌 되든 네. 우리 도시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해놓고 국비가 내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
어쨌든 뭐 국회가 좀 정상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자, 그리고 왕 의원님, 그 네. 뭐 지원 사업 중에 리모델링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이게 이제 아마 경기 도시공사에서 네. 사회공헌의 아, 의미로 이제 하고 네.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사회공헌 사업으로 아마 2011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. 네.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년에 경기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0군데 정도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지금 뭐 119호까지 했다는데 네. 이왕이면 저는 근본적으로 그 기금처럼 저축을 하셨다가 음,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음, 경기도시공사에서 좀 해주셨으면 사실 뭐, 음. 이 기회에 좀 바람이 있어요.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예.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네네. 드리고 싶은데 도시공사 말고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처음 그들 말 우리 센터의 말을 보면 정말 처음으로 이런 환경개선 비용이 잡혔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사업을 이만큼만 해라라고 이렇게 틀을 준 거죠. 네. 거기에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도배, 음, 장판, 조명, 그다음에 찬장, 음. 싱크대,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만 해라고 이렇게 지침을 줬어요. 아, 네. 그런데 센터에서는 실제로 이제 설비 같은 걸 바꾸고 싶은 많은 꿈들 있잖아요. 네. 자, 우리 애들이 겨우내 바닥에서 막 구르고 노는데 바닥을 좀 따뜻하게 열선을 깔고 싶었던 센터도 있었고 네.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인입 비용이 없어서 그걸 설치를 못하고 있던 팀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그 돈으로 도시가스를 들여서 화력 좋은 가스레인지로 이제 대량으로 음식을 하니까 네. 그런 가스레인지도 좀 넣고 싶고 요즘에 미세먼지 얼마나 심합니까? 네.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이번에 좀 들여놓고 싶은데 이 부분이 이제 지침에 다 가로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죠. 네.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소리를 좀 더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재정 확대 이게 필요한 상황입니다. 거의 지금 센터에서 신청을 못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. 네. 이건 좀 안타까워요. 그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 많아요. 지역아동센터일수록. 그러니까 이게 전기 배관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 경우. 네.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제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공기업 아니면 그 마을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네.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참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 시설 네. 개보수에 대한 문제점, 이거 목돈이 들어가니까 좀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그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할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. 현장 속에 답이 있다. 그 말은 늘 정답입니다. 담당 공무원의 우리 도 같은 경우도 보면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의 의무까지 있다 보니까 네. 제가 TFO 팀에 들어가서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센터와 공무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. 네. 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또 현장과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좀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지침들을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보여지고요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에 대한 우리 왕성훈 의원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큰 그림 밑에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들 운영비 제대로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해서 네. 지금 당장 센터장 부채까지 가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 첫 번째 문제고 네. 두 번째는 그 아까 낙인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그 시절에 7, 80년대 산업화 시절에 그런 선의로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은 보편복지가 우리 시대의 모든 흐름인데 이것을 그대로 묶어놓는 것 자체가 이건 좀 풀어야 된다 말씀처럼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 TF팀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답을 내고 싶습니다. 네.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냥 할 사람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가 아니고 네. 이건 정말 동네에서 필요한 거다.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그 정책 방향이 뭐냐면 복지도 그렇고 보건도 그렇고 커뮤니티예요. 네. 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을 해나가서 그 마을에서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의지거든요. 네.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예요. 마을과 어우러지고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전인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. 그것을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대상도 좀 확대해주고
그다음에 지원도 조금 이렇게 공동체의 돌봄이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서 네. 좀 이렇게 깊이도 좀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지역 아동 센터를 보면서 네. 늘 생각해왔던 거죠. 지역 아동센터의 활성화 방안, 매우 중요한 그런 사회적 현안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고견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